우선 나의 확고한 신념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심각한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려봅시다. 시험을 망치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어디서도 불러주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의 실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상상했으면 이제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공부를 병행할까요? 눈을 조금 낮춰서 구직 원서를 넣어볼까요? 아니면 토익 점수를 위해서 학원의 새벽반부터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늠해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죽지 않는 한 빠져나갈 구석은 있어요. 대개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29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지만 예상외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시간입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걱정이 가득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면 도대체 우리 뇌는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꽤 쓸만하게 진화된 우리의 뇌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부터 이야기할게요. 다소 딱딱할 수 있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뇌는요, 확실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 초조를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보름 동안 집 근처의 불암산을 하루 한 번씩 정상까지 올랐었거든요. 왜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차라리 딱 불합격되었다고 결정이 나야, 연인으로부터 딱 헤어지자고 결론이 나야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우리 뇌가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길게 보면 그렇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수히 많잖아요. 직장에서 무능하면서도 남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겨 승진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현실을 보면 화가 나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 뇌의 확실성, 지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뇌는요, 왜 확실성을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계속 관계 맺어오면서 생존 확률을 높여왔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도 든 예입니다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와 사자를 제대로 연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바스락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도망쳐야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바스락 소리가 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자의 바스락 소리인데 그냥 토끼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별 상관없겠지만 후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스락 소리가 들리면 일단 뛰고 보는 식으로 진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고체계를 반사체계라고 부르고요. 이 바스락 소리가 사자가 맞을까? 아닐까? 사자 소리의 특징은 뭘까? 하고 고민하는 사고체계를 숙고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체계는 안타깝게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시간 촉박할 때 우리는 이전에 숙고해서 내려놓은 합리적인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했다, 습관적으로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그렇게 해버렸다 라고 말하는 경우죠. 오늘 뇌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 다소 딱딱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숙고체계와 반사체계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행동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데이브 로버츠의 사례에서 나타난 비합리성에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일단 우리의 두뇌는 확실성과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달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운이 상당한 역할을 해낸다는 생각을 매우 불편해한다. 운이 있다는 거는 알긴 알지만 때때로 최대치의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질서 정연한 곳이어서 무작위성이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도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예상 가능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우리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도록 진화해왔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했다. 초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본 우리 조상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사자 사이에 상관관계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후에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상관관계를 찾아냄으로써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생각의 오류를 살펴보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것을 사자가 나타났다고 잘못 해석하는 걸 첫 번째 오류, 즉 긍정 오류라고 부른다. 그런 오류가 가져오는 결과는 두 번째 오류, 즉 부정 오류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 부정 오류는 생명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언제나 바람소리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조상은 결국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다.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봐 주었지만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의사결정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데는 서로 다른 뇌의 기능들이 경쟁적으로 관여한다. 나는 심리학자 게리 마커스가 즐겨 사용했던 반사체계와 숙고체계라는 표현을 특히 좋아한다. 그는 2008년에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생각은 두 개의 경로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빠르고 자동적이고 대체로 무의식적이다. 다른 하나는 느리고 계획적이고 신중하다. 첫 번째 체계인 반사체계는 자동적으로 할 일을 수행한다. 두 번째 체계인 숙고체계는 말 그대로 신중하게 생각한다. 생각에 잠기고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곱씹어 본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은 단순히 그 이름 이상이다. 자동 처리, 즉 반사체계는 진화론적으로 소뇌, 기저핵, 편도체처럼 아주 오래된 부위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숙고체계는 전두엽 피질에서 작동한다. 칼텍의 행동경제학 교수 콜린 캐머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숙고체계를 더 많이 가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커다란 동물들의 뇌 위에 우리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얇은 전두엽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얇은 막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진 두뇌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더 자주 내리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숙고체계를 더 많이 가동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숙고체계가 의도한 방향으로 반사체계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커 선수들은 이런 개념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체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다. 포커는 딜을 할 때마다 최소 한 번의 의사결정, 즉 폴드할 것인가 게임을 할 것인가를 내려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판에 최대 20번까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포커 한 판을 하는 데는 보통 2분이 걸리는데 하루 경기는 서너 시간에 걸쳐 열리고 각 판마다 수많은 의사결정이 뒤따른다. 이는 곧 선수가 경기마다 수백 번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모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각각의 의사결정에는 당연하지만 즉각적인 금전 결과가 뒤따른다. 하나의 결정에 따라 어림잡아 집 한 채만큼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플레이어는 식당에서 밥을 주문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포커 선수들은 찰나의 의사결정에 능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해 나갈 수 없으니까 말이다. 이것은 곧 포커 테이블에서 속도의 제약 안에 자신의 최선의 의도대로, 다시 말해 미리 숙고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게임이 끝나면 포커 플레이어들은 그 어마어마한 의사결정과 결과물의 아수라장 속에서 운과 실력을 가려내고 진짜 신호를 찾아내야 하고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기 위해 경계하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그것이 훗날 같은 상황이 여러 형태로 다시 나타날 때 실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